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예요. 근데 네. 세입자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25%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사실은 이 전세라는 게 네.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임차하는 거예요. 그냥 꺼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네. 네.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안전하지? 네.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확정일자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유일하게 있었던 게 네. 확정일자였고 네.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전세권.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앞전에 뭐 대출이 이미 있으면 은행이 1순위를 하기 때문에 뭐 걸어봤자 사실 뭐 효과가 없을 의미도 수도 없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뭐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위험의 당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의무적으로 네네. 해줘야 8월 됩니다. 18일부터 예, 적용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예. 이제 임대인이 네.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음. 가입을 해줄 거고 그러면 집주인이 75%, 그다음에 세입자가 25%인데 보험료를 예, 보험료를 네. 이제 네. 나눠서 내는 네. 거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예요. 근데 네. 세입자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25%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설득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100% 다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네. 그걸 제가 왜 내죠? 황당해 할 거거든요. 네. 왜냐면 난 8월 며칠부터요? 8월 18일. 부터 난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줄 거야. 네. 저는 싫은데요.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굳이 월세 사는데 전세 보증 이게 사실 월세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왜 내죠? 이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다 납부하고 말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입법 미비인가요? 왜냐하면 다 그럴 것 같은데 법으로 무조건 임대사업자는 하라고 했으니까 했고 해야 되는데 25% 부과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예, 예. 보험료 못 내겠다고 그렇죠. 하면 그럼 아쉬운 임대인이 사람은 다 내야 되겠죠. 예, 임대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다 내는 법인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만들지 왜 이걸 75대 25로 또 했을까요? 제가 한번 그때? 설득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적용되면 국회에서 왜 한번 이랬을까? 설득했을 때 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네. 그들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보증보험 어디서 가입합니까? 네, 전세보증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는데 두 곳이 있고요. 한 두 곳 해가지고 한 네 곳 정도가 있어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네. 이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보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약간 유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입하기 굉장히 좀 불편해요. 가면 번호표 뽑으면은 지금 막 뭐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네. 허그 같은 경우에 네. 서울보증은 좀 괜찮은데 여기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허그를 많이 가시긴 하는데 실제 주택 가입하시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여길 가요. 네. 근데 임차인 경우에는 여길 안 가요. 어디를 가시냐면은 네. 카카오페이나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아, 거기도 또 전세보증보험을. 예,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네. 임대인은 여기 가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허그나 서울보증에서 가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임차인 경우에는 네. 카카오페이 다 되는 거죠. 서울보증대가 다 되는데 네. 우리가 방문하기 불편하니까 요 젊으신 분들은 또 카카오페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이제 가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네. 가입 조건이 있어요. 가입 조건이. 네네. 근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만 돼요. 오피스텔만 되고 네. 네이버 부동산은 빌라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입 요건이 있는데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미리 이게 네. 우리 좀 나중에 가입하면 이게 사실은 계약서가 있어야 가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전세 이미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예. 들어가고 나서 가입하려고 갔더니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 미리 좀 한 번 정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입 조건이 일단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주거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 사업용 오피스텔로 돼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불법으로 임차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생활용 숙박시설도 안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뭐 이건 계속 강조했던 거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좀 황당한 게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런 플랫폼도 있는데 우리 그건 둘이 안 돼요? 하고 하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같이 계약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것도 황당한 규정인데 집주인이 임대인이 법인이면 안 돼요. 왜요? 들어준다고 해도 법인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들어주겠죠. 네. 근데 그거는 임대인이 들어주는 거지 의무 조항이니까. 근데 법인 주인인 경우도 네. 있죠. 네. 주인인 경우인데 어느 뭐 그런 회사 경우, 아파트 이런 거 그런 경우는 네.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뭐가 이렇게 네. 많습니까? 그냥 딱 가입할 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가 근데 많네요. 아직까지 네. 자리를 잡는데 네. 좀 삐걱거림이라고나 할까요? 좋은 제도는 맞는데 네.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네. 허그 기준으로 일단 허그 본다면?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면은 0.099%에서 1.139%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보험료가 차등되냐면 사실 이제 말만 이렇게 0.1%에서 1.13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임대인의 신용 상태하고 부채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임차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보험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 5억인 경우에 최저는 37만 원부터 네. 최고는 498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